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문제 5번, 건설공사 크레임의 원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여러분은 이 문제 아니면 문제 5번 아니면 문제 6번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 풀었던 문제만 지금 강의를 듣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러분이 강의할 때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해서 이번에는 이걸 강의했는데, 이걸 했다가 그 다음 어떤 문제로 가서는 그 강의의 포인트들을 제가 설명들을 해줍니다. 못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풀이만 해준다면 무슨 재미로, 그죠? 어떤 기술사의 문제는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뭐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수님한테 눈에 딱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똑같이 맨날 써면 또 자신도 재미없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각각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안 풀었던 문제라더라도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어떤 문제 5번은요, 간단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3페이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4번을 버렸다면 여러분들이 5번 아니면은 6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가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간단한 문제는 버려라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대체로 요즘은 5번, 6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쉬운 문제들, 그죠? 자, 그랬는데 다 이것을 우리가 3페이지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한 문제는 3페이지를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2페이지 채우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문제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3페이지를 채운다는 개념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라고 해서 한 페이지를 채우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몇 점 얻을 것 같아요? 5점이나 3점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3페이지를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시간이 아주 부족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페이지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 채우는 거 우리가 3.5페이지, 3.5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다 3페이지로밖에 안 갔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짧다고 해서 2페이지로 가면 점수가 많지가 않아요. 1점에 여러분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건설공사 크레임 원인 쓰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레임 원인 하나밖에 쓸 거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크레임이란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면 건설공사란 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맨 처음에 하는 게 여러분 정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의 이런 것을 적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면 크레임 원인 적으면 답이 끝나요, 여러분. 이걸 한 페이지로 쓴다면 점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점밖에 없습니다. 논술에서 3점 받는다면요, 타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출제 의도 파악인데요. 물론 우리가 적용기술사 문제 해설에 사실은 크레임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안 넣었는데, 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추려서 중요한 거 추려서 한번 그 유튜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나왔다가 요즘은 안 나온 출사 한 10수년 동안 안 나왔는데, 다시 지금 나오는 이유는 요즘은 PM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쟁 조절을 해주는 어떤 그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분쟁 조정 협의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건설공사의 크레임이 어떤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크레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분장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조정도 많이 가고요. 법률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공뿐만이 아니라 설계에도 여러분들이 크레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 회사들도 그런데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크레임에 제가 일본에 원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공부 좀 한다는 개념으로 좀 봅시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 풀어내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임에 먼저 분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정말에서 어떤 논제의 제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1번은 논제의 제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 크레임을 먼저 분류를 해서 어떤 게 크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해놓고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발생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발생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것을 발생의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될 거고 그 해결 방법을 향후 어떻게 이제 사전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자,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크레임에 어떤 분류하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임에 분류해가지고 먼저 나오죠. 그래서 크레임에 아니면은 종류하면서 논제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자, 크레임의 종류하면서 아니면 분류하면서 사실 우리가 크레임은요. 발주처에서 우리가 크레임을 거는 게 있고요. 발주처 측 하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뭐가 나오나요? 시공자, 발주차 측, 정말 관공서 측에서 크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시공자 측에서 발주자 측한테 크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자 측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도 시공자한테 크레임을 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원 집단적으로 크레임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4개 분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3번까지로 끊죠. 그죠? 4학감은 너무 머리가 아파 저는. 그래서 3번을 그냥 사용자 및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자, 이때 지역 집단이라고 썼죠. 그냥 사용자도 집단일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역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용 읽어보시고요. 발주차 측은 주로 이제 공기지연이라든지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시공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자한테 또는 설계자한테 라고 크레임을 딱 걸죠. 요즘 옛날에는요, 진짜 과거, 정말 한 20년 전에는 시공자가 주로 발주처 측에 많이 크레임을 걸었더랬어요. 그랬는데 대체로 누가 이기죠? 시공자가 이깁니다. 그죠? 그랬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발주차가 설계사나 아니면 시공자 쪽에 크레임을 겁니다. 자, 지금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발주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계자 측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공상의 문제가 위험이 발생했다 이래가지고 발주처 측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그 설계가 요즘은 또 CM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시공 입찰 이래가지고 나왔을 때 걸면요. 주로 이제 대기업에 걸겠죠. 작은 회사는 잘 안 걸겠죠. 발주자 측에서. 그래서 정말 설계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설계가 3천만 원짜리였는데 5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2억을 손해배상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공자 측에서 발주자한테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크레임을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부터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자, 교수님이 요구하는 답이 이제부터 나오죠. 그죠? 원인을 해서 어떤 원인이냐. 자, 여기에서 지금 시공자, 발주자 측 하면서 여기에 나왔던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사실 또 끌고 왔어요. 앞에 보면은 공기지연 부실공사 뭐 하자, 그래서 시공자한테 손해배상 건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킨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은요, 주로 이제 계약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사회 여건의 변화라고 지금 적혀 있죠. 지금 세 번째로는 사회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제가 이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떠한 클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상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안에 내용을 다 밑으로 전 옆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밑으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1, 2, 3 해서 묻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던데 진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는 결려와 미흡으로 그냥 이렇게 뭉쳐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적으셔도 돼요. 계약상의 명확상의 결려, 당사자 간의 형평성 결려, 그 다음에 계약 조정안의 어떤 결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려와 미흡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냥 그래서 계약상의 어떤 명확성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죠? 너무 어떤 발주자 측에 아니면 주인 쪽에 그죠? 그런 쪽으로만 어떤 이익 보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계약서상에 미흡한 것도 있죠. 그죠? 미흡했을 때 진짜 부족이라든지 뭔가 좀 덜 들어와 있을 때 발주처 측에서라든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서 이렇게 이게 크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상의 어떤 크레임은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것이 있고요. 물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천재지변으로서 우리가 숙명적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숙명적인 거는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공사상의 일반적인 것이 설계 도서의 어떤 불분명에 의해서 뭐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 아니면 지연, 뭐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크레임을 상대방에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미숙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숙련공에 잘못 들어와서 그 공사가 미숙하게 됐다든지 이럴 경우는 크레임을 걸는 거죠. 뭐 작게든 크게든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작업을 계속해서 사용자가 어떤 그 위에 주인한테 크레임을 거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사회 여건으로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제가 이렇게 시장 리스크, 지역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리스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이 없다라든지 원자재가 올랐다라든지 그 자재는 설계와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엔 없어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앞에 그게 있었죠. 그 기술이 특허가 났었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특허가 5년인가 지금 해야 되는데 5년 이후에 설계병을 하지 못한 채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특허를 쓸 수가 없는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장 리스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리스크. 그래서 그다음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리스크라는 것은 뭐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역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죠?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소음 때문에 지역적으로 정말 불면증이라든지 해소해서 우리가 군공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국가에서 손해배상만 해도 뭐 수십억에 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 변화다 중에서도 어떤 지역의 어떠한 크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어요. 정치가 약속을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저도 정치적 리스크는 확실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 뭐 정치적 여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생겨서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원인이 여기까지 썼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답은 다 나왔습니다. 원인만 적는 것이 끝이 아니죠. 기술사의 답은요, 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사 그 용어는요, 원인만 물었을 때 원인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으로만 끝내면 되는데, 자, 논술은요, 이것에 대한 뭔가를 더 적어줘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만 있으면 뭐예요? 정말해서 문제점만 있으면 뭐 하느냐는 거죠. 기술사는요, 항상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사전 예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은 일단은 원인이 나왔으니까 해결 방법 아니면 저는 지금 3번에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라는 것을 적어놨네요. 그죠?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 자, 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대책입니다. 사전 대책이 안 된다면 발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원인이 생기기 전에 뭔가를 없애야 되고,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든지 크림의 어떤 배상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죠. 그죠? 그게 우리가 어떤 기술사의 자세입니다. 기술사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몸에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최소화 어떤 관리 방법 이라면서 말 그대로 제도적, 정말해서 지금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 장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숙하다든지 안에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답이 왜 나온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도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교육과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자,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제도적이라는 것이 공정성, 아까 계약의 어떤 공정 불분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명확하다든지 투명이 안 됐다라든지, 정말 불분명하게 돼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표준 계약서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인식을 재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기술 교육이에요. 아까 미숙년 어떤 공으로 인해서 어떤 제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안전 관리하는데 뭔가 잘못해서 어떤 이 뭐라고 하죠? 무슨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크레임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득하는 어떤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식은 그런 크레임이 생긴다라는 어떤 교육 과정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과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법 또는 같은 맥락이에요.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 대신에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밑에 다른 내용으로 적었어요. 자, 회피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없애는 방법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경감하는 방법, 그죠? 리스크가 생길 때 최소화시키는 방법과, 그것도 안 된다면 보장을 하는 방법, 보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 대비하는 방법, 보험 가입,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피 제거, 그 다음에 경감 보장, 그 다음에 대비. 그래서 어떤 같은 단어의 맥락, 제도적 장치, 교육 인식, 품질 관리, 이런 단어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회피 제거, 경감 보장, 대비, 이런 것은 하나의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저렇게 적어도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최소화하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리 방법 중에서 한 요 정도 더 가서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크레임의 어떠한 분쟁에 의해서 해결 방법. 자, 이거는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과정이에요. 해결의 어떤 방법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이 안에 내용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가서 지금 대충 하는데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요.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준비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서 어떤 과정 뭐 크레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적겠죠. 그죠? 그래 놓고 협상을 먼저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협상입니다. 최우선으로 하는 게 협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면 조정중개사를 통해서 법적 가기 전에, 그러니까 법률로 가기 전에 조정과 중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에도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가는 거죠. 법률로 가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설 같은 경우는요, 조정과 중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정과 중재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 방법, 그러면서 밑에 내용들을 전부 다 내용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다 달아서 여러분 요만큼 와야 되겠죠. 그죠?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 4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항상 답을 향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크레임의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전 관리죠. 예방이죠. 한마디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죠. 자기의 어떤 개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단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문제 5번으로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어내는, 정말 묻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풀어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최소 점수 우리가 15점을 줬을 때 최소한 10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3점 원인까지만 적으면 3점밖에 못 받는 걸 그래도 10점이나 13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에 오늘 답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6번 가지고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